드디어 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원래대로라면 22일에 열렸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열리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했네, 핵심 참고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이라 반쪽짜리 청문회니 뭐니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털어보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밀어버린 거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불러들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되었는데 아주 줄줄이 빤스런을 치고 있죠. 신박한 멍멍이 소리 해대다가 청문회장 불려와서 탈탈 털리고 후속 조치까지 받을 확률 높아지니까 알아서 꼬리 내리고 설설 기는 모습들이 아주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명단이 나왔을 때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봤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문 요지입니다. 즉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서 뭘 물어볼 거냐 하는 내용인 건데 내심 이번 청문회에 제대로 축구협회를 털어보고 확실하게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문체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이 청문회를 자기들 이름값 높이는 쇼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말이죠. 이게 정말 골 때리는 대한축구협회의 빅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부르기가 좀 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천안축구센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지금은 코리아 풋볼 파크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시설인데요. 2019년 최초 협약 당시에 축구협회가 458억에 천안시가 189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사비가 계속 늘어서 4,143억 원 규모로 엄청나게 커진 사업입니다. 국가대표들이 운동하는 시설이니까 큰 사업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커도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거대한 사업비에 국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녹아들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국민 세금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정부도 지자체도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숨죽이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 4가지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615억 마이너스 통장 무단 대출건. 당초 알려졌던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골 때리는 대출을 일으킵니다. 축구협회는 대출을 받으려면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단으로 대출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를 대출 받았냐? 무려 615억입니다. 615억. 어디서? 하나은행에서 말이죠. 당초 사업비보다 2배가 넘는 황당한 규모의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낸 거예요. 국가사업에 이 정도의 대출을 멋대로 일으킨다는 상상조차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걸 그대로 질러버리는 대한축구협회는 대체 뒤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멋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커지니까 여기서 뽑았었던 7억 7,5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615억 마이너스 통장 계약 자체를 해지를 합니다. 그럼 수습이 된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2달 뒤에 24년 11월 문체부 감사에서 이 무단 대출건이 축구협회에 대한 위법과 부당사항 27개 중 하나로 지적이 됐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협회는 이 요구에 불복을 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걸 법원에서 인용을 해준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법원에서 대체 왜 이걸 인용한 건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정몽규가 사연임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최악의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을 해요. 클린스만이나 홍명보 선임 얘기냐? 아니요. 월드컵 얘기냐?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센터 공사비가 계속 불어났는데 이걸 상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축구협회의 부담금이 2019년에 458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말 실제 건설비 기준으로 1389억까지 늘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축구협회는 계속 돈을 빌렸고 그 결과 올해 축구협회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게 된 빚이 67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중에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 이 판결 5일 뒤에 하나은행은 이 671억 원의 빚의 담보로 국가대표 선수 숙소에 87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근저당권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못 갚으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걸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담보에 좀 더 여유를 두고 금액 한도를 걸어두는 거예요. 왜냐? 얘네가 돈을 안 갚는데 그것 때문에 회수 시점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료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더 여유롭게 한도를 매겨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혹시 늦게 갚으면 이자 붙는 거 감안해서 네 자전거를 130만 원어치로 매겨서 맡아둘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 빌려준 돈은 100만 원인데 나중에 이자나 연체료 붙을 걸 대비해서 담보의 가치는 130만 원어치로 미리 잡아둔다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스타디움, 그러니까 경기장들은 법적으로 담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을 원고가 필요한데 그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묵는 숙소였던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담보라는 건 원래 돈을 못 받으면 은행이 그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라도 돈을 회수하겠다는 전제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담보물이 국가대표 숙소라고 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국가대표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을 실제로 경매에 넘겨서 팔아먹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천안 축구센터 전체도 아니고 그중에 달랑 이 숙소 하나만 매물로 나온다고 한들 과연 이걸 누가 살까요? 매물로 나와도 국민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부정적일 텐데 이걸 그냥 사들을 만한 일반 기업체나 개인이 있기나 할까요? 저는 이 지점이 대단히, 정말 아주 대단히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은행이든 협회든 이건 국가대표 시설이라 실제로 경매까지 가긴 어려울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다면 이 담보 설정 자체가 애초에 상환 부담을 가볍게 보고 이뤄진 대출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라면 애당초 갚을 생각이 없는 대출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뭐 다들 건물 사면 그렇게 빚 땡겨서 이자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자치기를 하려고 해도 이자 낼 돈이 있어야 이자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축구협회가 아주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축구협회는 매년 지금 같은 수익이 들어올 거라는 가정하에 이 대출을 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국가대표 경기의 티켓 수익이건 굿즈 판매 수익이건 기업 협찬 수익이건 뭔가 됐건 매년 지들이 늘 벌어왔던 수준의 돈이 벌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대출을 받아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호구가 아니죠. 축구협회가 지들이 멋대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국가대표팀의 경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상품성을 지들 스스로 까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겠죠.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경기만 열어주면 100% 매진 될 거다, 굿즈 품절 될 거다, 기업 후원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죠? 경기장 티켓 반도 안 나가고 굿즈 안 팔리고 월드컵 쫄딱 망해서 기업 후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빚, 돈을 갚을 계획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를 대관 국제대회 유치 같은 장소로 제공하면서 운영 수익을 내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이 시설이 얼마를 벌어들였다는 결산 수치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반대로 확인되는 숫자는 있죠. 671억을 빌린 대가로 나가는 이자가 2024년 1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17억 8천만 원으로 1년 만에 15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 때문인지 어린 선수들과 동호인들에게 나가야 하는 지원비가 68억에서 39억으로 42%나 줄었다는 겁니다. 즉 이자로 돈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정몽규가 사퇴해버렸죠. 그럼 이제 진짜로 돈을 못 갚는 수준이 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축구협회가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터졌을 때도 당당하게 값을 치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대출권이 터지게 된다. 그럼 이건 누구 피해로 돌아가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체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무도 이걸 창문위에 신문 내용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는 걸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일기 유튜버인 제가 파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왜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죠? 둘째, 거짓말로 받아낸 56억 보조금과 숙소동 사무실의 꼼수, 축구협회가 천안 축구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미니 스타디움이라는 작은 경기장도 같이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짓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한테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문체부랑 기획재정부를 말하는 건데 얘네가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미니 스타디움 안에는 절대 협회 사무실을 넣지 마라.
이건 순수하게 경기장 용도로만 쓰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 다른 스포츠 단체들도 사무실 짓는데 나랏돈 받은 적이 없고 너희만 예외로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당시 축구협회는 이 조건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서류로 써서 정부에 냈어요. 사무공간은 없습니다 라고요. 이 약속 덕분에 협회는 정부로부터 7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에 미니 스타디움 비용으로 56억이 잡혔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돈을 받고 시간이 좀 지난 23년 3월 협회 임원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이 미니 스타디움 안에 우리 사무실도 같이 넣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어요. 23년 9월 천안시청에 가서 이 건물 사무공간도 포함해서 지을 거예요 라고 새로 건축 허가까지 받아냅니다. 즉 실제 설계도에는 이미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었어요. 뭐냐? 역시나 정부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 못 지키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넣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라고 정부에 가서 다시 말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는 보조금 조건이 달라지니까 다시 검토를 해본다거나 지원금을 깎거나 취소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냈던 서류, 그러니까 사무공간 없음으로 되어 있던 그 서류를 그대로 둔 채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보조금을 받아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랑 한 약속을 몰래 어기고도 어겼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나랏돈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속아서 내보낸 보조금을 축구협회에서 다시 뺏어 와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2024년에 56억 돌려받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2년이 지나 지금까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문체부가 형사고발을 하지도 않았어요.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건 접수만 해놓고 지연에 또 지연을 시켜버리면서 그대로 2년을 날려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월드컵이 쫄딱 망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조사해 보겠다면서 새 조사팀을 또 만든 상태. 대체 2년 동안 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체에 소속 국회의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 때 이런 거 얘기하시라고요.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자기 쇼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HDC 아레나와의 은폐된 계약. HDC 다들 아시죠? 정몽규가 회장으로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센터를 지으면서 조감도를 하나 공개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감도에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HDC 아레나. 이 사업은 원래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용도로 발주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국가시설입니다. 근데 왜 정몽균의 회사 이름이 떡하니 들어간 디자인이 나왔을까요? 그게 희한했는지 지난번 축구협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걸 지적했었습니다. 국가시설인데 왜 HDC 이름이 붙었냐고 말이죠. 그때 정몽규가 말하길 이건 정식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가칭이다. 나중에 구장 이름 파는 사업, 그러니까 네이밍 라이츠를 위해 붙여본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별도로 국회에 문서를 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HDC 도움은 받았지만 정식 계약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한 달 뒤 이 문서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배현진 의원이 계약서를 찾아서 공개해 버린 거예요. 2022년 11월 1일 축구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실제로 건설사업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가 체결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정몽규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허위보고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기도 한 정몽규가 이 사업의 건설사업 관리를 다른 것도 아닌 본인의 사업에 맡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HDC와의 이 계약, 관리 수수료가 공사비의 3에서 4%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가 엄청나게 커진 그 포인트를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공사비가 458억에서 1389억으로 3배가 뛰었다고 했죠. 이것도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공사비가 커질수록 HDC의 수수료도 커지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 공사비를 불릴 수 있었던 실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615억, 671억의 마이너스 통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너무나 아름다웠을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그 대출의 위험 부담을 정몽규도 HDC도 아니라 축구협회 명의의 선수단 숙소가 떠안았다는 그 그림 말이죠. 위험은 협회가 지고 이익은 정몽규 개인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저는 이게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최종 이름은 HDC 아레나로 확정되지 못했죠.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여기 어떻게든 HDC 이름을 끼워 넣어서 뭔가 해보고 싶었을 텐데요. 결국 최종 시설 이름은 코리아 풋볼파크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회에 거짓 서류를 내놓고 위증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었어요. 정문규가 죄송하다고 말한 게 전부였고 그 이상의 징계나 처벌이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조용히 바뀌고 국회를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웃으면 이따의 짓을 벌이면서 지들만의 초롱성을 저렇게 견고히 쌓고 있는 거겠어요. 문체위 국회의원님들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이 정도 대우받으면서 무시당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게 아닐 텐데요. 이를 좀 더 파이팅 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넷째, 김병지의 111억. 제가 이 앞에 김병지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김병지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안축구센터 예산 받아내는 거 111억 그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예산을 받아냈었고 중간에 이영표 대표 그 다음에 박경훈 전무님 등등 해가지고 여야 의원님들 찾아뵙고 팬데믹 때 대한민국 축구협회 수익이 없으면서 천안축구센터 하면서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려서 받았다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일부 보완시키고 이제 그게 집행되고 있는 과정들로 알고 있는데 점점점 말은 그대로를 받아 써보니까 진짜 앞뒤가 뭔지 헷갈리게도 말을 해놨던데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111억을 받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최근에 일부를 반환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오죠. 우선 이 111억의 돈, 이게 대체 뭔가?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이 축구협회 458억에 천안시가 1894억에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보조금 77억 원을 또 받았단 말이죠. 근데 111억 원은 또 뭐야? 일단은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반환하고 있다는 게 정부 돈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정부 보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적발이 되면 강제로 환수를 당하는 거지 협회가 스스로 반환시키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갚아 넣는 구조. 그러니까 받았다가 최근에 일부 반환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니 지금도 그 대출은 집행 중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게 가능한 대출이 뭐가 있느냐? 딱 하나가 나오죠.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거 앞에 나왔었죠.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하나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버렸죠. 얼마짜리? 무려 615억짜리. 근데 그거 환수하고 처리 끝났던 거 아니냐고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면 분명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 부분이 문제가 커지니까 24년 9월에 61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은 기사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 어떠한 대출을 또 받았다라는 내용은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어디선가 돈을 또 빌렸고 그 대출 때문에 빚이 671억 원까지 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즉 이게 마이너스 통장인지 일반 대출인지 이건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아요. 하지만 김병지가 말한 내용으로 유추를 해보건대 아마도 마이너스 통장이 아닐까 싶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거라면 부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받은 것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나고 다녔다는 국회의원분들은 혹시 승인 없이 실행한 대출과 관련해서 사후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자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건드리기만 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다녔던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다만 이건 제가 정황을 보고 유추해본 것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병지 본인이 직접 말했던 그 111억이 어떤 사업에 쓰인 돈인 건지 그리고 그때 만났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체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만난 건지 본인 입으로 직접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 얘기도 나왔겠다. 축구협회 감독기관인 문체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11월 득장 간사로 축구협회 위법과 부당사항을 27건이나 적발했다고 발표했었죠. 이게 상당히 강한 발표였어요. 근데 실제로 한 건 뭐였을까요? 환수 요구, 중징계 요구, 개선 권고 전부 다 행정조치입니다. 형사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협회가 이 요구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넣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정몽규 사장님하고 HDC 수수료 받아가고 홍명보는 감독 그대로 하고 월드컵은 조지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버린 원흉이 바로 문체부의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올해 2월 월드컵 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문체부는 공적자금 행방을 다시 보겠다면서 새 조사위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문체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에 이미 다 발견했는데 그걸 강제할 수단이 없었거나 혹은 안 썼거나 둘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걸 왜 최악이라고 하냐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이면 얼마 전에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축구협회 개혁을 하기 위해 박지성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소속된 지역위원장들이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함부로 떠드는 거예요. 정몽규를 이해해줘야 된다. 잘못했으면 좀 봐주면 어떠냐는 식의 소리들 말이죠. 거기 문체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2년 동안 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김병지랑 축구협회 임원들 만나서 멋대로 뚫어버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변명하는 거 들어주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났던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쇼잉할 수 있는 증인들이랑 참고인들만 불러서 이름값 띄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문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대체 이번 축구협회 청문회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철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헛소리를 해대는지 확실하게 검증하시고 나중에 투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축구협회를 보면서 화를 내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무력감이요. 축구협회는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냥 절차가 급해서 그랬다. 사무공간은 정당하게 요청한 거다. HDC는 이득 본 거 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그냥 넘어갑니다. 문체부는 우리 민간단체를 강제로 처벌할 권한은 없다. 행정제재가 우리 수단의 전부다라는 말만 하고요. 그래서 그걸 똑바로 감시하면서 관리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문체위에 일하라고 보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그룹이 모두 변명하면서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다고 말하는 것. 대체 이 세 그룹이 뭐가 다른 거죠? 이 사안은 문제를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도 안 끝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즉 2년 전에 중징계를 때려서 엄벌에 처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두고 굴리면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맨날 핑계거리를 떠드는 피파의 부정개입 지침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축협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냈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내밀면서 과감하게 징계 때리도록 움직여야죠. 왜 프랑스처럼 강력하게 피파랑 맞서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한심합니다. 정몽규는 축구 회장을 사퇴했는데 잃은 게 없어요. HDC가 천안축구센터와 관련해 맺었던 계약이 취소되기라도 했나요? 수수료 지급이 안 되길 했나요? 오히려 수수료액은 더 늘었어요. 2년 전에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금액이 늘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문체위와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일했다는 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몽규에게는 본인이 승인하고 저질러놨던 이 일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을 지게 만들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비용을 불려놓고 본인의 사익을 챙기는 데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축구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축구협회가 왜 이런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지조차 이유를 모르겠는데 협회면 협회답게 선수들 지원하고 전국에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과 유소년들에게 지원이나 제대로 하세요. 어떻게 건물 빚 갚느라 지원금이 절반이나 줄어들어요.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하나은행 1금융권에 그것도 메이저 은행이라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를 갖고 있어서 고작 671억밖에 안 되는 이 돈이 진짜 작은 돈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 시설을 담보로 잡아놓고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고 마케팅하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은행이랑 거래하시나요? 저는 거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컨텐츠 만들면서 괜히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넣는 돈이 이따위 일에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는 건가, 그거 제대로 갚지도 않으면 내 돈만 축나는 거 아닌가 하는 소시민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얘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무단 대출, 거짓말로 받아낸 77억 원의 국가 보조금, HDC와의 은밀한 계약 은폐와 사익 추구 정황, 크게 세 가지 덩이죠. 그리고 김병지의 111억 원. 이 모든 사업의 주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유튜브에서, 자기 SNS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이곳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조차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기 위한 쇼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청문회가 미뤄진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열렸어도 물어볼 내용이 지금처럼 시선만 분산시키는 것들 뿐이라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어느 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말을 꺼내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어도 끝나지 않는 축구협회 얘기, 청문회를 끝으로 제발 좀 말끔하게 틀려서 그만했으면 싶네요. 앞으로도 전 혼나야 할 얘기들은 매섭게 다루고 좋은 게 있다면 흥하도록 알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이비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